여러분들은 생명과학을 어떠한 학문으로 알고 계십니까?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모든 것, 즉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하는 과학 분야입니다. 예를 들자면 봄이 되면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로 변화하는지, 사라졌던 연어가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질병, 노화, 치료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학으로서의 생명과학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 생명과학이 어떻게 바이오 의학 발전에 이바지해왔고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과학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많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고 평소에 하던 그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2021년 3월 현재 우리는 그래도 언젠가 종식될까 의문시대였던 팬데믹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과학, 특히 생명과학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초 생명과학 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는 DNA가 아닌 RNA를 유전자로 가지는 바이러스입니다. 숙주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이 RNA는 숙주세포 내에서 복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다양한 RNA 전사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위 RNA 전사체에서는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우리 인간의 감염에 돕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인혜리 교수님과 장혜식 교수님의 연구팀은 한국질병관리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RNA 전사체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죠.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떠한 RNA 전사체가 만들어지는 전사 과정을 억제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RNA 전사체가 만들어지는 기초 생명과학 연구가 없었다면 이러한 치료제의 개발도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투가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막 표면에 오돌토돌하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도처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축구화에 있는 스파이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숙주세포와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도록 지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숙주세포 표면에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스파이크 단백질과 ACE2 단백질 간의 결합이 바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시작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CE2 수용체에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백신 혹은 치료제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학사를 하고 박사 졸업을 한 신동혁 교수는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조절되고 감염에 이용되는지를 연구해서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개발한 mRNA 백신은 바로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과 그 다음에 ACE2 수용체 간의 결합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mRNA 백신을 투여받게 되면 그 mRNA 백신에 의해서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지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바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빠른 진단키트의 공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단키트 중에 가장 큰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PCR 기반의 진단키트라고 합니다.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법으로 DNA나 R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DNA 이중나선을 분리하고 거기에 프라이머를 붙이게 되면 DNA 중합효소는 새로운 가닥의 DNA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새 과정을 여러 사이클 반복하게 되면 DNA, RNA는 증폭이 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미량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PCR을 통해서 증폭하게 되면 우리는 바이러스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PCR 기술의 개발에는 3명의 기초 생명과학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PCR 개발자인 캐리 멀리스는 젊은 시절 생명공학 회사에서 짧은 가닥의 DNA를 합성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대장균의 DNA를 넣고 그 다음에 증폭을 하고 다시 DNA를 정제하는 일련의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캐리 멀리스는 이 과정을 빨리 그리고 간편하게 하기를 원했죠. 생화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캐리 멀리스는 이미 세포에서 일어나는 DNA 중합효소에 의한 DNA 복제 기작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DNA를 증폭시키는 바로 PCR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PCR 기술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DNA 두 가닥을 분리하는 과정에 높은 온도가 필요하는데 당시 캐리 멀리스가 사용한 DNA 중합 요소는 그러한 고온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DNA 중합 요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힌트는 다른 미생물학자의 연구에서 왔는데요. 온천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생물을 연구했던 미생물학자 토마스 브룩은 활활 끓는 온천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했고 미생물에 들어있는 DNA 중합 요소를 이용하여 PC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토마스 스테이츠는 구조 결정학을 이용해서 이 DNA 중합 요소의 구조를 밝혀냈고 또 이 DNA 중합 요소가 어떻게 DNA에 붙는지도 규명하게 됐죠. 이러한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더 향상된 DNA 중합 요소를 현재 검출 기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 멀리스와 토마스 스테이츠는 추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제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유전자를 교정하고 바꿀 수 있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가위의 개발은 바로 기초 생명과학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퍼 카스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전시킨 면역 시스템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테리아는 그 바이러스 DNA의 유전 정보를 자신의 게놈에 저장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의 DNA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고 그것이 유전자 가위입니다. 세균이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면역 시스템을 연구했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샤르 팜티에 교수는 그 당시 유명했던 구조생물학자 다두나 교수에게 이러한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의 공동 연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는 2012년도 6월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가 되죠. 원핵 생물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DNA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생명체의 게놈을 뜯어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크리스퍼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가위를 연구한 많은 생명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를 더욱 진화시켰고 다른 기술에 도입하는 시도도 많이 했는데요.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교정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장펑이나 조지 처치와 같은 교수는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분자 진단 기술을 더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DNA를 하나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DNA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다시 출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연구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생각하면 이들 4명의 연구자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 4명의 연구자들 중에 장펑과 조지 처치는 주로 응용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는 처음에 기초 연구를 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벨상은 이 기초 생명과학자인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 교수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mRNA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의 정면에는 과학이 이긴다라는 로고가 있습니다. 즉, mRNA 백신의 이면에서 기여한 많은 과학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건 과학의 힘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건 바로 과학에서 온다라는 의미겠죠. 제가 있는 생명과학과는 바로 이러한 생명과학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기초과학으로서 생명과학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시각을 제공합니다. 생명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이를 응용하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생명과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명과학과의 모든 교수진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명과학에 대한 통찰력과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